우상호 정무수석은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진숙 후보자의 낙마 배경에 대해 여론 악화를 꼽았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로 사실은 자격이 된다고 봤는데 또 여러 가지 의혹도 많이 해명됐다고 봤어요. 사실은. 그런데 결국은 여론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아닌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 형식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선 본인이 원한 방식이라 부연했습니다. 그 방법도 사실은 그 당사자하고 상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하고 상의한 끝에 나온 방법이 지명 철회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렸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고심이 컸다고 했습니다. 제 마지막이 여론 동향이죠. 그 여론 동향이라는 거야말로 실제로 뭐 다 주관적인 건데 상당히 고심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루를 꼬박 고민하시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우 수석은 동의하지 않는 분들의 서운함도 이해하지만 국민의 이해를 당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오늘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인사권자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큰 성찰의 기회가 되었으며 더욱 노력해가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을 받아온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보좌진 갑질 의혹 등을 받아온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연결하겠습니다. 김재경 기자, 먼저 이진숙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뒤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며 여러 의견을 종합해 결정을 내린 만큼 국민들께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장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나눴었는데요. 이진숙, 강선우 후보자 2명을 지명 철회하라는 송 비대위원장의 강한 요구가 있었고 이 대통령은 고민 끝에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아왔었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예정대로 임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진숙 후보자와 달리 강선우 후보자는 임명 쪽으로 기운 배경도 살펴볼까요? 네, 우선 오늘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강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지 않은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이라고만 말했는데요. 강 후보자에 대해서 당내외에서 사퇴 여론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 강 후보를 지켜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드러난 의혹들이 장관으로서의 결격 사유까지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친명계 국회의원이죠. 강 후보자가 그간 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왔었던 만큼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도 강 후보자가 살아남은 이유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를 하고 강선우 장관 후보는 임명하기로 했다는 소식 지금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배경인지 김종욱 정치학 박사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자,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한 명은 날리고 또 한 명은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이진숙 장관 후보의 일단 지명 철회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내부적으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지명자 지금 지명 철회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됐었죠. 그중에 이제 김영진 의원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 국민 여론, 국민의 눈높이를 당사자와 인사권자 이런 분들이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얘기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거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저는 민주당 내부에 상당히 예를 들면 나름대로의 흐름이 있는 문제제기가 나왔고 그걸 친명이라고 얘기되는 김영진 의원이 공개적으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광범위한 흐름들이 용산으로 들어갔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스스로가 좀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위 국민 눈높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인사를 강행했을 때 발생할 소위 국민들에 대한 거의 국민들의 신뢰 저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이진숙 지명자 같은 경우는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을 해야겠다라고 대통령께서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며칠 사이에 자진 사퇴할 것 같다 또는 자진 사퇴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왜 이진숙 후보는 자진 사퇴를 하지 않고 오늘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는 것까지 갔느냐? 이것도 좀 상황이 전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에도 지명 철회 방식이 가장 안 좋은 방식 중에 하나인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명을 했다라고 하는 건 저희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절차를 통해서 판단이 끝난 이후에 대통령이 지명을 한 건데 그 지명을 철회했다라고 하는 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임명 과정 절차와 관련해서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저는 지명된 소위 후보자가 국민적 여론들을 반영해서 스스로 소위 그 자리를 그만두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이진숙 후보자가 계속 버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정무적 판단을 좀 잘 못한 것 아니냐.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이진숙 후보를 추천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 명확하게 이제 신호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대통령의 여중을 끝까지 기다려보자라고 한 것은 아니냐. 그래서 중간에 이진숙 후보를 추천했던 이제 뭐 대통령 참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도 뭔가 좀 오판을 했다. 오히려 대통령에게 이제 부담을 줬다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예, 뭐 그렇긴 한데 일단 대통령실이 설명한 부분 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어떤 인사청문 위크가 존재했었기 때문에 포괄적인 결정을 소위 주말 또는 일요일 날 하겠다라고 이미 언론에 나온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갑작스럽다라기보다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지명 철회라고 하는 결정들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 그래서 주말 차원에서 본인 스스로가 소위 그만둔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냄으로써 정리를 하는 방식들을 기다렸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추천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검증이 됐고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는지에 대해서 세세한 내막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인사추천과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대통령이 지명 철회라는 방식으로 확인을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이후라도 좀 오늘 또는 뭐 내일이라도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게 되면 이 인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하나 구멍이 생기고 누수가 생기게 되면 국민적 신뢰가 하락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국정운영 초반에 국정운영이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을 막을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진숙 장관 후보는 지명 철회로 이제 정리가 됐고 사실 예상하고 있었는데 강선우 장관 후보에 대한 이제 임명 강행, 임명 결정 뭐 어쨌든 뭐 주관적 판단은 강행이냐 아니면 결정이냐 이것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약간 의외라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만큼 신뢰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합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제가 좀 추후에 좀 확인하고 좀 취재를 해봐야 될 거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일단 강선우 의원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 여론 자체가 이진숙 그 지명자보다도 좀 안 좋은 측면이 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갑을 관계 문제 때문에 발생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내부에서 강선우 지금 지명자 지금 뭐 이미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장관이 됐겠죠. 장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일정 부분 해소가 된 것 아닌가. 그러니까 해소됐다라는 얘기는 완벽하게 해소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만둘 만큼의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 판단들이 좀 민주당 내부에 있는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던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진숙 후보자라는 건 좀 다르게
좀 민주당 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의 플러스 요인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진숙 지명자는 왜 지명이 철회가 됐고 왜 광선우 지명자는 임명이 됐는가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한 설명들이 필요한데 이 설명들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내부의 흐름, 그러니까 저는 용산의 흐름은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만 민주당 내부의 흐름은 청문회 과정에서 설명됐고 또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내용 자체가 소위 제기되는 의혹보다 훨씬 더 과다하게 부정적인 비판 일변도로 갔다라고 하는 판단들을 하면서 소위 이 인사를 갖다가 강행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비판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정면 돌파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좀 수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명했고 지금 임명을 하겠다라고 결정이 났습니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확한 설명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진숙 지명자에 대한 지명 철회와 연동돼서 또 다른 좀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고민되는 측면들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매우 조심스럽게 평론하고 계신데 결국 이제 대통령을 믿고 맡기자, 대통령이 임명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견이 한 축으로 나올 것 같고요. 다른 한 축은 장관 자격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판과 문제 제기를 했다. 특히 이제 민주당 보좌관 협의회에서 이게 이제 공동 성명의 형식으로 이제 단체 성명의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고 하는 것에서 아마 정치적 부담도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느냐, 대통령실에서 얼마나 납득할 만한 논리로 이제 또 국민들을 설득하느냐, 이제 이 문제가 남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일감은 어떻습니까? 딱 톡으로 보면 그냥 시간이 가면 해결될 것이다. 아니면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장관 임명이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김 박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지명 철회가 벌어졌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또 한 사람에 대해서는 임명 강행을 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국민적 설명이 제대로 설득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 두 사안 모두 대통령의 어떤 인사 문제와 관련된 추후라도 계속적인 공격의 테마가 될 거고 논란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명권은 존중돼야 합니다만 대통령의 임명권이라고 하는 것들도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계속 얘기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진 않았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긍정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은 지명 처리하고 한 명은 임명을 진행한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안 된다면 전 이 포인트 자체가 소위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그 권한을 갖다가 부여해준 국민 간의 갈등의 지점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오늘 좀 전에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뭐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 정확한 설명이 되지 않게 된다면 저는 이건 두고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부담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평론을 보태자면 이제 이진숙 장관에게는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미안하지만 지명 철회를 함으로써 여론을 받아들인 것이 되고 이제 지금 강선우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선우 장관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대통령의 고민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느껴지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서 강선우 장관 임명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설득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결심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해소돼야 할 과제다. 이 정도는 충분히 설명할 것 같고요. 당장 이제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왔던 여성단체에서 어떻게 이제 지금 반응을 보일 것이냐. 또 경실련도 이제 반대 성명이 나왔고 또 민주당에 있는 그 민주당 이제 보좌관 협의회에서도 과연 어떻게 이제 지금 반응을 보일 것인지가 추후에 이것이 장관 임명으로 끝이 난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논란이 확산되는 또 출발 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정도 저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쭉 같이 경험해 보고 민주당 내부에서 같이 일해본 사람들에 대한 검증 과정을
에서 이 사람 정도라면 이 일을 참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실용적인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일대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면 된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부분 지지했던 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또 이 이재명 대통령이 느껴왔던 지금까지에 대한 인사 어떤 스타일 자체가 실제적으로 향후에 대통령실이 인사를 검증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내부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이게 인사 스타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인사 스타일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이후에 인사 검증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국민 여론과 충돌했을 때에는 국민 지지, 지원 또는 아니면 지지율의 하락으로 연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어떤 사람이 추천했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검증했고 그다음에 그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보고가 됐고 그 보고 이후에 결정되는 과정 이 첫 번째라면 이걸 인사청문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여론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수용의 정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밀한 점검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이재명 정부에게 이것은 좀 부담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좀 검증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내일이라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장관을 이렇게 임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조기에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했습니다. 지명 철회 배경이 어디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일단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이제 문제가 지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이제 논문과 관련된 이런저런 뭐 제자 논문을 뭐 가로챘다, 표절을 했다, 그리고 그걸로 뭐 여러 가지 뭐 어디 제출했다 이런 거 관련 논란이 있었고, 그렇죠. 두 번째로 자녀 유학과 관련된 논쟁이 있었고 이게 불법적 소지가 있는 불법인 그러한 유학을 보냈는데 과거에 그리고 또 이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게 되겠느냐 이런 의혹이 있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학 총장 시절에 리더십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게 있었는데 청문회에서 이게 시원하게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개인의 신상과 도덕성에 관한 의혹이 한 축에 있는데 이게 해소가 안 됐고, 그다음에 이런 게 해소가 안 됐으면은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해소가 안 됐지만 능력과 철학이 분명히 있고 능력이 또 뛰어나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서 기회를 줘보자 이렇게 갈 수가 있었을 텐데 인사청문회에서 능력에 관한 부분도 제대로 증명이 됐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 교육부 장관으로서 이 알아야 될, 숙지해야 될, 그리고 분명히 갖춰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게 오히려 증명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다소 논란이 있더라도 이 실력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실력이만 있었다면 임명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실력도 없다. 실용이 우선인 그런 정부 입장에서도 이 실력이 제대로 뒷받침이 안 된다라면은 이것은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지명 철회를 분명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대목인 거죠. 네, 지금 강선우 후보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임명이 될 것 같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그 우상호 정무석이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요. 기자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니까 그 기류 자체가 일단 임명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라고는 합니다만은 뭐 이렇게 되면 일단은 그 낙마에 해당하는 인물은 이진숙 후보자뿐이다라는 언급이 나왔다라는 건 나머지 후보자들 관련해서 일단 다 가겠다라는 의지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렇다라는 응답을 또 우상호 정무석이 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일단 임명을 하게 될 거라고 보이는데, 아마 강선우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일단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 윤리 차원의 어떤 뭐 망신주기라든지 뭐 마녀사냥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특별히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역량이나 자질 검증보다는 그쪽에 대한 뭐 사생활 문제라든지 이른바 갑질 뭐 이제 이런 그런 논란과 관련돼서 많이 다뤄졌기 때문에 그래도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쪽으로 일단 여론이 형성돼 있는,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이 형성돼 있는 것을 감안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자신이 임명한 후보자에 대해서 자신이 철회하는 것은 뭐 교육부 장관이나 여가부 장관 후보자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는데,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에는 뭐 일단
만약에 낙마를 하게 된다라는 전제를 하면 정치를 앞으로 더 계속 해야 될 정치 생명이 좀 쉽지 않다. 사람이잖아요. 예. 그럼 차기 공천이라든지 강선우라는 이 정치인에 대한 미래 정치의 가능성도 대통령 스스로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에 또 만약에 철회를 하는 걸 뺏어버리는 네. 그 미래의 가능성을 뺏어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정치적 부담을 대통령 스스로가 또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와는 다르게 그 부담이 좀 더 적은 쪽을 선택해서 지명 철회를 했다라고 보고요. 2명 다 낙마시키는 방법, 2명 다 밀고 가는 방법이 있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어쨌든 선택해서 지명 철회를 하는 방법이 어찌됐든 간에는 여야 모두에게 뭐랄까 명분을 주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그제 같은 경우에도 저녁에 저기 김병기 원내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를 불러서 네. 경청을 하는 과정을 일단 대통령이 밟았기 때문에 한 명 정도 낙마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여론의 어떤 뭐 반응도 충분히 관리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대통령의 자신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현역 불패가 됐긴 됐어요. 이재명 정부의 모든 문제는 인사 실패로부터 기결되는 거죠. 맞아요. 모든 지금 법도 어기고 북한을 주적이라 부르지도 못하는 장관 후보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그걸 왜 물어봐요, 근데? 제가 물어본 건 아니에요. 예, 죄송해요. 저는 이거 정동영 후보자 얘기하는데 왜 끼어들어요? 죄송해요. 예. 그래서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 정말 국민들이 분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자꾸 왜 그 다른 그 뭐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자꾸 왜 그 북한 주적 타령을 왜 자꾸 국민의힘 물어보는지 의원들은 모르겠어요. 노동부 장관한테 뭐 중요합니까? 주적이나 물어보고 아니 이거라도 해. 그럼 노냐? 아무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야당이 지금 이거 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주적만 물어보면 뭐 주적이 뭔데요? 그러면 적을 적이라고 부르지 못하잖아요. 북한 아니, 오늘부터 북한 주적은 뭐 당신이야. 못해요. 오늘부터 못해요. 주적은 박지훈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김기현 의원, 예, 오랜만에 또 그럼 나오셨어요. 노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하여튼 지금 인사 1기 내가 거의 구성이 이제 마무리될 것 같아요. 아마도 이진숙 후보자만 지명 처리되고 나머지는 이제 거의 이제 무난하게 아마 임명이 되지 않을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는 좀 봐야 되겠지만요. 어떻습니까? 이게 과거 정부와 비교해 보면 뭐 무난하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좀 안 좋은 점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번 인사 보면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전반적인 평을 하면은 네. 철학이 분명히 드러나는 그런 장관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철학이 막 드러나기보다는 실용적인 부분을 이제 강조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우려를 말씀하시는데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그렇죠. 다 각각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철학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예를 들면 뭐 정동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보면은 네. 철학이 굉장히 강하게 좀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이 철학에 대한 찬반을 논할 수는 있는데 네. 어쨌든 확인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예를 들면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게 상당히 대외 조건을 보면은 그것이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겠구나. 이거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비록 청문회 자리에서는 그게 실효적으로 확인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주적 얘기만 하니까. 주적을 자꾸 물어보니까. 네, 국민의힘 사람들이 네. 옛날에 뭐 이런 활동했냐 뭐 이런 걸 주로 물어보니까는 네. 노동 정책에 대해서 어떨 거냐 이거 확인이 안 된 거지만은 그렇죠. 하지만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은 고용노동부 이미 장관 예상이 그렇죠. 가능하죠, 사실. 시켰다. 예. 이건 뭐 뭔가 하겠구나 이런 걸 예고하는 거잖아요. 이런 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근데 이제 다른 거 예를 들면은 이게 예를 들면은 과기정통부 후보자 AI로구나 이런 게 네. 이제 실용적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실용주의적인 거. 그다음에 아까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논란은 이제 남을 거거든요. 어쨌든 논란이야 간에. 뭐 이거 없어지지 그렇죠. 않을 거예요. 그 요거는 어떤 후속 조치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보좌관 갑질 문제다. 그럼 이거는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당이 좀 제가 볼 때는 해줘야 될 역할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좌진의 갑질 문제라는 게 그냥 언론 통해서 문제 제기되고 끝난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 보좌진들의 목소리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럼 요거에 대해서는 응답이 있어줘야 되고 네. 그럼 요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 이게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봤던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결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있어야죠. 이거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강선우 장관이 되면은 그런 이제 시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의혹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 여가부 장관의 업무와 관계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가부 장관으로서 훨씬 더 업무를 잘 해낸다라는 이제 그런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강선우 장관 후보자 임명했을 때도 그러니까 지명을 했을 때도 여가부도 좀 실용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이 있었는데 아니다. 이것도 분명한 차를 갖고 간다. 이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있어요. 그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이런 네. 분들은 이제 이 윤석열 정권에서 만든 에너지 정책 있지 않습니까? 원전 2개 더 짓는 거.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어쨌든 국회가 합의한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대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답변해 놓은 게 있는데 예. 그러면 또 당에서도 앞으로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세우는 요 에너지 정책이 아니고 앞으로 에너지 믹스는 민주당의 정책으로 간다.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또 있어 보인다. 그래서 그렇죠. 요거는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